OJ 뉴스, OJ 개발 뉴스 1회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개발자 취업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요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인 취업별 공고 대비 입사 지원 현황 발표해가지고 사람인에서 여기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사를 한 거냐면 이제 공고 낸 거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라는 거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적 최근 자료죠. 그리고 대부분의 취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람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잡코리아도 있지만, 근데 제가 취업 시장에서 이제 뭐 공고를 낼 때 특성들이 있는데, 사람인은 보통 좀 젊은 층이 많이 써요. 그리고 잡코리아도 많이 쓰는데, 잡코리아는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인이 보통 좀 그나마 좀 젊은 층이 쓰더라. 이거는 제 어떤 경험적인 얘기고,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취업 공고를 많이 내보고, 그리고 다른 취업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봤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구인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IT 개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근데 이게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인에서 8월 13일 날 요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제 연간 2만 건의 공고가 난대요. 그래서 이 공고 난 거를 AI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공고 대비 얼마나 이제 지원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쭉 봤는데, IT 데이터. 근데 여기 보면은 85.7%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냐면 이제 수요가 더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85%밖에 안 채워지면 IT 시장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작년 이제 7월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대략 한 71% 정도로 공급이 훨씬 더 적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이제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구인 광고를 내면은 이제 100개 회사가 쫙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71명만 나 취업할래요 라고 지원하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2024년 1월이 되면서 지금 6월까지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퍼센티지가 117%로 바뀌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100%가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취업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아니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사실상 예전보다는 좀 취업하기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공급이 더 적은 상태였는데 올해가 되면서 상반기가 되면서 요 형태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풀리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에서도 인력을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지금도 뭐 80, 90이에요. 저희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좀 많아져야 개발자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할 거고 특히 어떤 시작하는 업체들은 IT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요거는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투자 시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언제쯤 풀릴까라고 봤을 때 이제 내후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탁 풀렸다고 해서 바로 이제 취업 시장이 생기지가 않아요. 돈이 풀렸어요. 그러면은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하잖아요. 뭐 펀드를 모은다던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꼭 필요한 기간들이 있어요. 3달, 4달, 뭐 5달, 뭐 6달, 뭐 이렇게.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그럼 그 돈을 받은 스타트업에서 뭔가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진짜로 요즘에 많이 힘들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정부 과제하거나 이럴 때 진짜 피부로 많이 와닿아요.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이거 되기까지 한 5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취업 시장은 만약에 이제 뭐 금리가 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IT 쪽을 봤을 때 한 내후년 초쯤에 풀리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끊고요. 이제 다음 뉴스, 이제 요거와 좀 연장선으로 봤을 때, 암울한 소식 좀 더 전해드리면, 요런 이제 기사가 났어요. 없어도 못 뽑던 개발자 이제는 있어도 안 뽑는다. 여기에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국내 개발자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의 베트남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쪽 SI 기업이 있는데요. 주 고객이 LG CNS, DGB 금융그룹, 요기요, 메가존 클라우드, 삼성 SDS. 이 LG CNS, 삼성 SDS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SI 업체잖아요. 근데 베트남 개발자를 왜 쓰냐라고 봤을 때 주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연봉 차이인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예요. 베트남은. 근데 한국은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군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요거는 좀 항상 중소기업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개발자들은 많이 체감하기 힘든 데이터긴 해요. 왜냐면 초봉 시작이 5천부터 시작이냐.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연이 지나면 정확히 기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 기관에서 임금 기준을 책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과제라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SI를 하거나 그럴 때 인건비를 산출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요. 소프트웨어 단가라는 게 있어요. PM 아니면은 IT 직군에 관련된 쭉 어떤 카테고리가 뭐 한 10개 있으면 여기에 평균은 얼마나 된다라는 가격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보면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높아요. 제가 뭐 이렇게 높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편차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낮은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평균을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연봉이 5천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잘 주는 데는 중소기업에서 한 4천대 주는 것 같고, 좀 더 낮은 데는 3천대를 보통 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이럴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베트남 개발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대표 IT 기업이 있는데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돌아가고 있는 SI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이 대표가 얘기를 해줬는데, 작년에는 10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200명으로 늘린대요, 올해. 그러고 매출이 200억에서 얼마로 늘었냐면은 329억 매출로 늘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200억, 2023년도에 329억. 근데 이게 베트남인 거를 감안하면은 큰 거죠. 한 회사가 이 정도면은. 그리고 지금 대세가 베트남 개발자가 원격으로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 2,000명 이상의 베트남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강남이나 서울 지방 회사들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SI 기업을 이제 써본 업체들이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세가 그렇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베트남 개발자 고용률이 이제 한 해에 141% 정도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채팅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도 원격 개발자도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 개발자는 희망이 없는가라고 봤을 때, 근데 냉혹하게 얘기를 하면 인건비 싸움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실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해커랭커라는 게 있대요. 국가별 코딩 챌린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국가별 코딩 챌린지에서 점수가 나오는데 한국 개발자 순위는 22위래요. 81.7. 근데 베트남은 23위래요. 81.1.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요 데이터만 봐서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장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베트남은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한국인의 경쟁력은 뭐냐면 결국엔 소통이다, 소통. 그러니까 개발자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뭐냐면 실제로 개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뭔가를 고쳐가면서 가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인격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베트남 개발자와 일하다 보면은 정말로 어떤 스펙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딱 이대로 해주세요라는 어떤 개발,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베트남 개발자보다 이제 저도 이제 오너 입장에서 아직은 그래도 한국인 개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직 대세로까지는 오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력을 압도적으로 기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면 저는 아직도 이제 한국인 개발자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여기 뭐냐면 중간 업체를 끼면 됩니다. 뭐 베트남 언어를 좀 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어를 잘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중간 업체를 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를 개발하면 좀 낫지 않나 라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중간 업체를 낀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커미션을 먹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사실 베트남의 장점인데, 중간 업체를 낀다라는 것 이 순간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메리트가 반감을 해버리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되긴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 업체가 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책임을 지긴 지겠죠. 근데 결국에 제 생각은 뭐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언어가 뭔가 원활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거는 장담해요. 뭐냐면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MZ 세대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나이 40대가 됐으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다 대표거나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종에 있으면 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IT 직군이 아니더라도 음식점 사장님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이제 또래들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냥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90% 이상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물론 개발이 아니고 알바죠. 사실 베트남 사람을 쓰던 뭐 필리핀 사람을 쓰던 돈을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간절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묵묵히하고 잘 버티고. 근데 이 요즘에 MZ 애들은 뭐 일하다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고. 그래서 아예 아무런 기대도 안 한대요. 그래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개발자의 세계에서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개발자들이 그냥 아주 지금 거만해져 있죠. 거만하고 나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간절하게 뭔가 일을 맡아서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저는 일을 맡길 때 좀 책임감을 갖고 맡기는 게 있고, 또 뭐냐면 어떤 사람과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걸 원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삐지거나 아니면 대화를 안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번 그걸 극복해봐라 라는 어떤 과제를 많이 줍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과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훌륭한 사람과 함께 그냥 일하면 된다 라는 어떤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는 MZ세대는 안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는 떠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MZ세대가 다 그런 성향을 가진다면, 솔직히 고용주 입장에서, 특히 저는 개발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간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한국인의 대세가 이렇게 되어 간다면 저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극명하게 나뉜다고 했는데, 반대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해보면 제가 거는 조건들을 보면 다 기가 막혀 해요. 진짜 좋은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어떤 그런 입장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연봉 얘기를 하잖아요. 연봉 얘기를 할 때 우선은 금이 돼야 된다. 내가 금이 된 다음에 높은 연봉을 이제 요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다 젊은 층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 다는 거 보면 저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일해주고, 그러면 이용해 먹는 대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려고 노력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지지 말고, 이용해 먹는 대표는 거기서 그냥 도태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가 실력을 잘 키워서 회사에 뭔가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실력들을 키운다면
취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보물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령들 이런 거보다 어떤 근본을 갖추면 아직도 저는 개발자라는 직종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런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키워드는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태도,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실력도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갖춰지면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 취업 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이제 신입들은 진짜 어려워진 거는 맞다. 다만 내가 AI 코딩 시켜놓고 관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AI를 잘 쓰는 중간 이상 경력자들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해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 저로부터 5년 전 이 정도 개발자들이 정말로 좀 시대가 좋았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앞으로 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유리해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개발 실력이 느는 거는 언제 느냐면 바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실패를 해보고 코드를 많이 짜보고 바닥부터 해보는 걸 많이 할 때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요. 근데 이제 AI가 생기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게 너무 좀 불리하다라고 봐요. 근데 반면에 좋아진 장점은 뭐냐면 교육이 너무 좋아졌어요. 교육이.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너무 좋아졌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배워야 할 거, 그리고 신입으로서 뭔가 실패를 해보고 노가다를 해보고 천천히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입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리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래도 저는 앞으로 신입을 만약에 뽑게 되면 그런 삽질할 수 있는 시간들과 기간을 많이 줄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런 기회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